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어디일까요? 흔히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이런 곳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5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대 권력기관은 대통령 자신이지요.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5대 권력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정수석 위에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자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민정수석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민정수석 위에는 오로지 대통령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넘버 2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어제 문화일보는 이런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펀드 비리 의혹으로 엮인 이공동체 정권, 사냥개 검찰로 수사 차단. 과거에는 권력 비리라고 하면 의뢰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토건 비리라고 해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비자금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자본 비리로 발전돼 왔고 그 핵심이 사모펀드 비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는 2006년부터 펀드 운용을 시작했고요. 그의 친동생은 디스커버리라는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하다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모펀드 연루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민정수석입니다. 첫 민정수석이 된 조국 씨는 사모펀드를 통한 주가 조작, 무자본 M&A, 횡령 이런 의혹을 사든 끝에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작년 10월 법무장관 자리에서 35일 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국민들에겐 다소 생소했던 사모펀드라는 말이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 된 것은 오로지 조국 씨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2020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의 금융권 암흑세계를 들여다보는 키워드가 됐으며 사모펀드는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 투자 활동 그리고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는 게 드러났으며 이런 구린내 진동하는 사모펀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숱하게 연루돼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 일당 중에는 윤석호 이사가 있고 그의 아내인 이진아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관련 1조 원 자금을 주무른 남녀 3쌍이 모두 부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법인 등기부 등본 일체를 확인한 결과 김재현 대표의 아내 그리고 윤석호 이사의 아내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 등이 무려 35곳에 중복해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핵심적이고 간단합니다. 이진아 민정실 행정관, 알고 보니 옵티머스 사건 핵심 인물로 밝혀진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옵티머스 일당이 사기 행각을 이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 수사 혹은 금감원 조사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무마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이 행정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진아 행정관, 이 사람은 2012년 11월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김현 전 의원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청와대에서 김조원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게 됐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터졌던 지난 봄에 김조원 민정수석을 시켜서 자체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지난 8월에 교체된 후임 김종호 민정수석에게도 추후 조사 지시가 이어졌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젊은 여성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들어와 남편과 함께 초대형 펀드 사기라고 하는 권력형 비리에 분탕질을 쳤다면, 그래서 대통령 자신까지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옳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진아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2달 전인 작년 8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증을 이유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 전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옵티머스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작년 2월 25일부터 검찰 수사관 출신인 A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했다가 올 7월 24일 검찰 복귀 직후 사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수사 개시 한 달 뒤인 시점입니다. 이 사람은 이진아 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썼다고 합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청와대 로비 창구로 A씨를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옵티머스 일당의 빨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등장합니다. 라임의 실소유주인 김봉현 씨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는 해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비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뇌물을 갖다 줬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도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김봉현 씨에게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곳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풍겨나오는 갖은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면 그 총체적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비서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적 처벌은 본인이 받는다고 해도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툭 한마디 던져놓고는 그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와대 자체로도 조사 인력과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스스로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